네, 수학하면 좀 딱딱하고 현실과는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수학이 우리 가까이에서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과학 소재에서는 세상 모든 비밀을 푸는 수학의 저자 중 한 명인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한상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 책, 세상의 모든 비밀을 푸는 수학, 어떤 책인가요? 네, 사실은 요즘 들어서 수학이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흥미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 예. 저자 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는데요. 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된다든지 예. 또는 일상생활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오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보이는 최신 동향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을 오해를 이제 풀기 위해서 네. 책을 엮으셨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지금 수학이 세상 모든 비밀을 풀 수 있고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책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분야에서 수학을 좀 활용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CT나 MRI라는 의료 영상을 찍는데요. 네, 그것은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라돈이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라돈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대륙붕에서 석유를 탐사하거나 요즘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3D 프린터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사용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의료 영상은 몸에 위험하지 않은 아주 약한 방사선을 몸에 골고루 쏘아서 예. 몸의 다른 쪽으로 나오는 신호의 세기가 얼마나 약해지는지를 보면 이 신호가 방사선이 근육을 통과한 것인지 혈액을 통과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정밀하게 추적하면 병원에서 보시는 영상이 나옵니다. 수학이 정말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없을 정도로 항상 이 실생활에 다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놀라운데 보안에도 수학이 접목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용자, 관리자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거기에 수학적인 모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암호를 말씀드리면 암호는 거의 전부가 수학과 통계학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유선 방송을 몰래 보려고 한다든지 하면 전산학, 전자공학, 그리고 물리학이 필요하겠죠. 예. 이 책이 앞서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이제 엮어서 만든 책이지 않습니까? 네. 이 여러 가지 강의들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강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셜록 홈즈가 나오는 소설이나 네. 일요일자 영자신문에 나오는 암호 같은 아마추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 네, 소설에서는 소설에서는 움직이는 사람 그림이 몇 개 나오는데요. 그 그림 자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잘 살펴보시면 그림의 종류가 26개 이하입니다. 영어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26개니까 그림 하나하나가 글자 하나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자주 나오는 그림이 알파벳 E가 되겠죠. 소설에서도 홈즈가 그렇게 해서 암호를 풀어냅니다. 예. 뭐 탐정하려면은 이런 수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수학 암호도 풀어내야 되니까. 역사 속에서도 또 재미있는 암호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 네. 지금 현재 공식 기관이 추적하고 있는 유명한 암호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계 암호학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금괴의 암호가 실려 있는데요. 예. 그 금괴의 사진이 몇 장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군벌이 미국 은행에 유치한 3억 달러 정도의 금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을 해독하면 뭐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어허. 또 다른 하나는 FBI가 살인 사건을 수사하다가 자기네들은 풀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암호가 있습니다. 예. 피살자는 마약 판매상인데요.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암호뿐만 아니라 영화나 특수효과 또 예술 분야에서도 수학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예전에 흑백 사진이나 흑백 영화를 한동안 사람들이 컬러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전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다 했었는데 지금은 계산 수학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 수학이 뭡니까? 계산 수학은 그 물방울이 우유방울을 떨어뜨리면 왕관 효과라고 예. 이런 게 나오죠. 그런 것을 아, 정밀하게 촬영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는 공식화해서 컴퓨터로 구현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 영화 매트릭스라고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 보시면은 주인공 레오가 새까만 검은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그 컴퓨터 그래픽이 빠른 속도로 그 망토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영화를 보시면은 어떤 영화는 이것이 만화 영화에 사람이 출연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출연하는 것인지 혼란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사람인 실제로 사진을 찍은 건지 촬영을 한 건지 그린 건지 알 네, 수가 없을 그렇죠. 정도로 정말 정교한데, 근데 수학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고정관념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현실하고 그렇습니다. 가까운데 학생들이 이런 고정관념, 수학에 대한 어렵다는 생각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예, 한국의 수학은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가 다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미적분까지 배워야 하는데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해외의 과학 기사를 눈여겨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흥미있는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흥미로운 기사라면 어떤 것들? 흥미로운 기사라면 예를 들면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 우리가 지금 보는 문장을 고려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현대에서부터 거꾸로 추적해 나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 수학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 수학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거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계산기 능력의 이제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한 미래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말하면 보통의 데이터와 빅데이터라는 전 세계 전체의 데이터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된 스노든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 한 국가에서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전체를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통화 시간이 짧거든요. 여자는 조금 긴 편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매번 짧게 끝나면 아무래도 곧 헤어지겠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날짜와 시간대를 분석하면 이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미래를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즘에 의료 정보를 제공하라고 정부에 많은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데요. 의료 정보에서 이름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등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나면 그 자료 전체를 이제 기업체에서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석 기법이 발달해서 그 개인 정보를 삭제했어도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냐면 거의 지문처럼 와. 한 사람을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정보가 바로 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수학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새롭고요. 재미있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 모든 비밀을 푸는 수학의 저자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한상근 교수와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